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4월 7일에는 젤렌스키의 그리스 국회 화상연설을 둘러싼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가 연설 중에 찬조 연설하면서 아조프 대원 2명을 소개해 발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리스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내 연설만 듣지 말고 전사 2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라면서 아조프 대원 2명을 소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소개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마리오폴을 지키던 아조프 대대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계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밝힌 아조프 대원은 자신의 이름이 미카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는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대항해 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 마리오폴에 머물면서 러시아 나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조프 대원은 그리스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어로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은 아조프 대대가 나치가 아니라 러시아군이 나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 국회 아조프 대대원이 화상으로 나타나자 야당 시리자 진보연합의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는 그럴 수 있어도 나치가 그리스 국회에 나타난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조프 대원 미카엘은 러시아군이 나치라고 주장했지만 그리스 야당 시리자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치프라스는 아조프 대원의 연설은 도발이며 오늘은 역사적인 치욕의 날이라면서 총리가 책임을 지라고 질타했습니다. 사회주의 키날당은 아조프 대원의 화상 출연을 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느냐면서 역시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 대변인 지아니스 오이코노무는 아조프 대원의 연설이 행사에 포함된 것은 잘못됐고 부적절했다면서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군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니냐며 시리자 당을 비난했습니다. 아조프 대원이 등장하자 그리스 국회 분위기는 웅성했습니다. 시리자 국회의원 니코스 필리스, 토도리스 드리차스, 야니스 지오라스 등은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리오폴에는 12만 명 정도의 그리스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우크라이나 파시스트의 만행이 현지 스카이 방송을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키우라나스라는 그리스계 주민은 도시를 탈출하려 하면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이 살인을 저지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려 해도 아조프 대대가 순찰을 돌며 감시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그리스 국회에서는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대통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 제1야당인 시리자 진보연합 총재 알렉시스 치프라스, 사회주의 키날당 당수 미칼리스 카트리니스 등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공산당 KKE와 우익 엘리니키 류시는 젤렌스키가 네오나치를 선전하려는 것을 알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스 공산당은 젤렌스키가 노동자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과 경찰 등 모든 국가기관에 스며든 파시스트 아조프 대대와 공모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나치 선전을 법제화하고 2차 대전에서 나치에 부역한 인물을 국가 영웅으로 복권시켰다고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철저히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이상의 야당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계를 포함한 소수 민족을 탄압했다면서 젤렌스키의 그리스 국회 연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를 줄여보겠다고 천국을 빚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동들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배우 마리나 에르모시키나는 조국 러시아를 욕보이는 샤넬은 필요 없다면서 대형 전지가위로 백을 잘라버렸습니다. 한화로 760만 원 하는 고가품입니다.
러시아 모델 빅토리아 보냐도 샤넬이 지지 차원에서 러시아 매장을 철수해 러시아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런 메이커는 존중받을 가치도 없다면서 역시 가위로 잘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스비다냐, 안녕이라고 외쳤습니다. 샤넬뿐 아니라 불가리, 에르메스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는 러시아 시장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러시아인들의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운데 샤넬의 두바이점에서는 러시아에서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문서에 사인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샤넬백을 가위로 자른 여배우 마리나 에르모시키나는 러시아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굴욕적인 서약서에 사인을 해가며 샤넬백을 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명품이고 뭐고 안 사면 그만이란 겁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EU, 나토의 적극 동조에 대러 제재에 앞장서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러시아는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조치를 발동한 일본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한 호혜적 양국 관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기시다 정권이 이기적인 정치 목표를 위해 사회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극단적으로 각을 세우면서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던 엔화가 폭락했고 수입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어 악성 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출이 막힌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고차 경매 대형 메이커인 USS에 따르면 3월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9만 5천 엔이 떨어진 91만 1천 엔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판매가 곤란을 겪으면서 20% 정도 한때 오르기도 했지만 러시아 판매가 막히는 바람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부차 학살은 차원이 다른 만행이라면서 일본 주재 러시아 외교관 추방 방침을 정하고 곧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도 일부 유럽 국가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동일한 강도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4월 8일 밤 미국을 출발해 4월 11일 오전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예정됐었던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밤중에 타이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직 미국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하면 레드라인을 밟는 거란 중공의 경고를 무시하고 차잉원 총통과 라이칭더 부총통, 여우시쿤 입법원장, 우자오시의 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코로나 무증상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에 잔뜩 기대했던 타이완은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펠로시의 코비드 양성에 속으로 가장 웃는 것은 중공입니다. 외교부 대변인 짜올리즈는 펠로시의 위로를 전하고 쾌차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할 일은 타이완 방문 연기가 아니라 즉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증상 양성 반응을 두고 여러 아전 인수식 해석도 난무합니다. 진짜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반응과 함께 막판에 가기가 귀찮아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